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4장 변수 세 번째 편을 하겠습니다. 이 변수의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각 타입별로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죠. uint 8이라는 거는 1바이트 부호 없는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다. 그래서 자, 1바이트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1바이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즈가 크면 만약에 그릇이 크다고 보죠.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양이 많겠죠.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에는 담을 수 있는 양이 적어요.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5라는 숫자가 요만한 작은 그릇에 담길 수 있다고 쳐보죠. 작은 그릇에 들어가는 물건은 큰 그릇에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릇에 들어가는 물건은 가령에 들면 3200이라는 숫자가 크다고 보죠. 이렇게 큰 그릇에 들어가는 숫자는 물건은 작은 그릇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릇이 크다, 공간이 크다, 그 얘기는 더 큰 값을 담을 수 있다 얘기예요. 공간이 작다, 그 얘기는 작은 값밖에 못 담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uint 8은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는 가장 작은 그 변수 타입 중에는 가장 작아요. 그래서 값의 범위가 작습니다. 0에서 2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바이트면은 트랜지스터가 몇 개라고 그랬죠? 8비트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8개. 트랜지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0과 1을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트랜지스터 8개로 담을 수 있는 최대 가장 큰 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셋, 넷, 다, 일곱, 여덟.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트랜지스터는 하나에 0과 1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공간에 1인 숫자, 1이 8개인 숫자, 111, 111, 112 가장 큰 수가 될 겁니다. 이 숫자가 뭐냐? 255입니다. 십진수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8개로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255예요. uint 16은 2바이트 부호 없는 정수입니다. 2바이트니까 트랜지스터가 16개예요. 2배 늘었죠. 8개보다. 그랬을 때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 65535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1바이트는 255가 가장 끝이고 2바이트는 65535가 끝이다. 이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바이트는 더 커졌죠. 공간이 크니까 얘는 뭐냐 42억입니다. 42억. 8바이트 얘는 엄청 크죠. 이거는 크다. 그냥 크다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크다. 자, 이제 앞에서는 부호 있는 정수, 부호 없는 정수를 받고 이제 부호 있는 정수, 음수와 양수를 다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다 표현한다는 거는 자, 보세요. 공간은 같아요. 사이즈는 같은데 같이 8칸을 써요. 근데 어떤 애는 양수만 표현하고 어떤 애는 음수만 표현해. 그러면은 음수, 양수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각 음수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양수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반절씩 줄어들어요. 양수만 표현했을 땐 전부 8칸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음수와 양수와 반절씩 나눠 써야 되니까 반절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55였지만 값의 범위가 부호 없는 정수에서는 0에서 255였지만 부호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이 되는 겁니다. 반절 쓰는 거죠. 반절. 2바이트는 마이너스 32,765에서 플러스 32,765. 요 정도 숫자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128과 32,768 정도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바이트는 32,028, 1바이트는 128. 4바이트는 이건 뭐냐? 21억이에요. 아까 42억이었죠? 반절 뚝 떼어서 21억 표현합니다. 8바이트는 그냥 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크다.
자, 그 다음에 플롯 32, 플롯 64는 4바이트 실수고 8바이트 실수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시간에 타입 변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연산을 할 때 각 항목의 타입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를 할 때 양쪽의 항목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 타입이 다를 경우 타입 변환을 통해서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롯 64, 바 A는 플롯 64 3.5였는데 바 B는 인트 3이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면 안 된다. 타입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를 int로 바꾼다고 쳐보죠. 이렇게 한다죠. 바꾸고 싶은 타입을 줬고 가로를 하고 그 안에 값을 적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int로 바뀌죠. 실수가 int로 바뀌면 어떻게 정수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소수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얘는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값은 3입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B값이 3이죠. 그러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수에서 정수로 바뀔 때 소수점이 날아간다 라는 것도 있지만 주의사항 중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을 고에서 자동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걸 알고 주의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내가 요거를 할 때 생각을 하겠죠. A가 실수니까 int로 바꾸면 소수점이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제 4.5.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폴더를 만드시고 ex4.5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드시고 ex4.5.9 자,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패키지 메인, import fmt, 펑션 메인. 네, 여기까지는 뭐 기본 사항이죠. 변수를 선언할게요. a int 16 3, 4, 5, 6. 자, 이건 a는 뭐죠? int 16 타입이에요. int 16 타입은 뭐라고 그랬죠? 2바이트 정수. 부호가 있죠? 양수, 음수 다 표현 가능합니다. 값은 3, 4, 5, 6이고요. B는 int 8 타입입니다. int 8은 1바이트 정수예요. 이거를 int 8 타입으로 변환할 거예요. A의 값을 int 8로 변환해서 저장할 겁니다. A가 int 16이기 때문에 바로는 안 돼요.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int 8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int 16을 int 8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fmt.println 하시고 a, b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a 값과 b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저장하시고 밑에 터미널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여기 new 터미널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 폴더 ex4.5로 가셔서 여기서 먼저 모듈을 만들어야죠. 모드 init go project ex4.5 하시고 go build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3, 4, 5, 6, 100,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3, 4, 5, 6은 A의 값이에요. A의 값 3, 4, 5, 6이 잘 나왔죠. 근데 B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28입니다. 왜 B의 값이 마이너스 128일까요? 지금 A 값은 3, 4, 5, 6인데 이 값을 int 8로 바꿨더니 값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그릇에 값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거 작은 그릇을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옮기려면 다 못 옮기죠. 가득 차고도 많이 남겠죠.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큰 그릇에 있던 큰 값을 작은 그릇에 옮길 때는 값이 버려질 수 있어요. 근데 큰 그릇에 있던 조그만한 값을 작은 그릇에 옮기려면 그냥 옮길 수 있겠죠. 이때는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에 있는 작은 값은 상관없는데 큰 그릇에 있는 큰 값을 옮길 때는 작은 그릇에 옮길 때는 버려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생각해서 작은 그릇에 어떤 값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큰 그릇으로 옮기면 전부 다 들어가겠죠. 사실 똑같은 값이.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있는 값은 큰 그릇에 옮길 때는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근데 큰 그릇에 있는 큰 값을 작은 그릇에 옮길 때는 많이 버려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왜 값이 변하는지 잘 살펴보죠. int 16 2바이트 정수 타입 3, 4, 5, 6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0000 1101 10000000이 돼요. 이게 지금 칸이 16개 칸이거든요. 8개씩 2칸. 이게 2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고 얘가 첫 번째 바이트입니다. 자, 이거를 1바이트 정수 타입으로 바꾼다고 보죠. 1바이트는 칸이 8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의 그릇인데 얘는 요만큼의 그릇인 거예요. 여기 이 큰 그릇에 있는 값을 여기 담으면 요게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요거밖에 못 담으니까 요것만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10000000을 10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2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타입 변환할 때는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변화될 때 값이 잘릴 수 있다. 값을 다 못 담을 수 있다. 값이 변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바꿀 때 소수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4.6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ex 4.6 파일을 만들어서 ex 4.6.9 그 다음에 패키지 메인이죠. import fmt 자, 그 다음에 bar g int는 10이라고 했어요. function main 하시고 bar m int는 20이고요. 여기다 중괄호 하시고 탭 한번 들어가서 s int는 50 하고 fmt print ln msg 자, 그 다음에 m은 s 플러스 20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undeclared name s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가 아까 에러가 난 이유는 s가 없다 이 얘기예요. s가 없다. s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있는데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왜 없어졌냐? 변수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변수의 범위는 그 변수가 속한 중괄호 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S는 어디 중괄호에 속했죠? 이쪽에 중괄호가 하나 있죠? 이쪽에. 자, S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중괄호 닫힘을 벗어나면 S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S가 이미 사라진 상태라서 에러가 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M은 어디에까지 살아있죠? 요 중괄호에 속해 있어요. 그죠? 이 M이란 변수는 요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요 안에까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다가 요 메인 함수가 끝나면 M 역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변수는 걔가 속한 중괄호까지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G 보시죠. G. G는 좀 특이해요. G는 중괄호가 속한 게 없습니다. G가 속해 있는 중괄호가 없잖아요. G는 바깥에 있잖아요. 맨 바깥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패키지 전역 변수라고 해요. 전역 변수. 패키지 전체에 살아있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한 건 어디냐? 요 패키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 패키지 안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서 패키지 전역으로 선언된 변수는 그 패키지 안에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변수는 중괄호, 자기가 속한 중괄호까지만 가능하다. m은 메인 함수까지, s는 요 중괄호까지. 근데 패키지 전역은 패키지 전체에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진수로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는 인티저죠. 자, 얘는 16비트짜리 부호가 있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int 16 타입을 나타내요. int 16 타입을 나타내는데 부호가 있는 정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해요. 부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거를 부호 비트로 부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게 1이면 음수고 0이면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 나머지를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 0이고 얘가 1, 1, 1,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맨 앞에 게 이제 2의 3승, 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되는데 2의 3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1 하니까 2의 3승이 뭐죠? 8, 2의 2승 4, 2의 1승 2, 2의 0승 1. 그래서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15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은 이진수 요 값은 10진수로 15라는 값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3, 4, 5, 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보죠. 10진수 3, 4, 5, 6. 얘는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3 곱하기 10의 3승이고 더하기 4 곱하기 10의 아니 3 곱하기 10의 4승이죠. 아, 3승. 3승 더하기 4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6 곱하기 10의 0승인 거죠. 그러니까 10의 3승인 1000이니까 얘는 3000 더하기 400 더하기 50 더하기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가 10의 0승, 둘째 자리가 10의 1승, 셋째 자리가 10의 2승, 넷째 자리가 10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첫째 자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릿수 값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죠. 2의 3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2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거가 부호 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죠. 실수. 자, 실수라는 건 소수점이 있는 숫자죠.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만약에 우리가 152.345라는 숫자를 표현한다고 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0.152345로 하고 곱하기 10의 3승 한 값하고 같아요. 0.152345 곱하기 10의 3승하고 같죠.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실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지수 표현이라고 그래요. 지수 표현. 지수 형태로 표현한다. 10의 지수 형태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0.152345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지수 표현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요 뒷부분 숫자 있죠. 1, 5, 2, 3, 4, 5 요거 하고 요 10의 승수 숫자 있죠. 요거 3. 요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무거나 3, 6, 7, 8, 1, 2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죠. 그리고 4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이 두 가지 숫자를 알면 어떻게 실수가 되는지 보죠. 얘는 0.367812 곱하기 10의 4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값은 뭐냐? 3678.1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실수는 이 부분하고 숫자 부분하고 지수 부분을 두 가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숫자 부를 뭐라고 그러냐? 소수부. 지수부를 뭐라고 그러냐? 지수부.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소수부, 숫자가 있는 부분을, 숫자 값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부호 이렇게 나눠서 표시해요. 자, 이거는 지금 플롯 32의 표현 방법입니다. 플롯 64도 사실 똑같아요. 플롯 64도. 근데 사이즈만 커지는 거예요.
이 숫자를 표현하는 소수부에 비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3비트가 허용한 한계 내에서만 플롯 32 같은 경우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롯 64, 아니 플롯 32에서는 최소값,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데 1.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3승, 38승 10의 마이너스 38승 얘는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0의 플러스 38승 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8승 플러스 38승이니까 되게 작은 값하고 큰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플롯 64는 마이너스 308승 플러스 308승 굉장히 크죠? 사실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요 소수부가 중요한 거예요. 소수부가 자릿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릿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자릿수가. 그래서 1, 2, 3, 4, 5, 6, 7 하고 4 이렇게 있다고요. 지수부가. 그러면은 얘는 1, 2, 3, 4.567이 되죠. 근데 요 뒤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앞에 숫자가 7개로 제한된다는 거죠. 이게 8이었다 그러면 얘가 잘려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 7, 8인데 1, 2, 3, 4, 5, 6, 7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 32는 7자리, 플러스 64는 15자리가 됩니다. 한계입니다. 요 한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를 만들어서 ex4.7 만들고 파일을 만들어서 ex4.7.9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main import fmt죠. function main 하시고 바 a는 플러스 32 4바이트 실수 타입 1, 2, 3, 4.523 바 b는 역시 플러스 30이고 3, 4, 5, 6.123입니다. 바 c는 플러스 32 타입으로 값은 a 곱하기 b 한 값이에요. 자, 바 d는 역시 플러스 32로 c 곱하기 3 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fmt print ln 해서 a 출력하고 fmt print ln b fmt print ln c fmt print ln d 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이제 하단에 cd ex4.7 이제 고 모드를 만들어야 되죠. 모드 init 고 프로젝트 ex4.7 하고 고 빌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4.7을 실행하면 A 값 먼저 출력될 게 A죠. 1234.523 나오죠. B 값 3456.123 나오죠. C 값이 4.2666663 6승 지수편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사실 실질적으로 1234.523하고 3456.123을 곱한 값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계산기를 열어서 1234.523 곱하기 3456.123는 426663.334329예요. 근데 426666 3까지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뒤에 0.334329가 잘렸어요. 그렇죠? 요 앞에 7자리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날라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3을 곱한 값이 D값인데, D값이 C에다 3을 곱한 값이죠. 얘는 1279999.002987인데, 보면 127999989예요.
127, 999, 89죠. 그러면은 앞서에서는 0.3의 오차가 생겼다면 여기서 3을 곱하다 보니까 1의 오차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0.3의 오차가 3배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차는 처음에 이렇게 7자리 이하로 잘려버린 오차가 발생을 하면 이 오차가 연산이 계속 될수록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 연산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는 7자리까지만, 플러스 32는 7자리까지만 정밀도가 되고, 플러스 64는 15자리까지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릿수가 넘어가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오차는 연산이 거듭될수록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 연산은 항상 이 오차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예 없앨 수는 없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